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두 50단 차의 검정과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50단 차의 검정과 추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1번, 두 개 회사의 제품을 각각 노트로부터 랜덤하게 뽑아서 인장 강도를 측정했네요. 다음에 데이터를 구했다. 지금 보니까 두 집단에 표준 편차가 나와 있죠. 네,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 각각의 시로는 6개네요. 그러니까 S사의 평균의 표준 편차는 3 루트 나누기 6이 되고 Q사의 평균치의 표준 편차는 5 나누기 루트 6이 되네요. 이렇게 되고 평균차에 대한 검정률을 만든 것은 S바와 Q바를 구하면 24.333과 18.5가 나옵니다. 자, 통계량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회사 제품의 평균치의 표준 편차의 추정치는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검정 결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검정 결과 만다면 이제 기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두 회사의 평균 차이니까 이 회사의 가설을 세우면 µS-µQ는 0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H0는 US-µQ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알파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규분포를 따르죠. 시그마 기지니까요. 통계량은 두 회사의 평균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평균 차이니까 24.333-18.5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기대값은 X바 S-X바 Q가 되죠. X바 S-X바 Q가 되는데 이 기대값은 기본적으로 지금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값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Vx바 S-X바 Q가 되는데 요 값 자체는 이 자체가 독립이니까 코베리언스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각각은 평균치의 분산이니까 이것을 추정하면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24.333 마이너스 18.5에 기대값은 0이 되고요. 여기는 평균치의 분산들의 합이니까 각각 평균치의 표준편차니까 분산은 3의 제곱 나누기 6 플러스 6분의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풀면 2.4505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는 5%만이 아니라 또 1%도 있네요. 문제가. 자, 어쨌든 2.4505인데 다르다니까 기각력은 양측 검정이라면 알파가 5%라면 1.96이 되고요. 알파가 1%라면 58보석은 삼삼하다. 마이너스 2.58과 2.58이 됩니다. 자, 그럼 1.96과 2.58인데 2.4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어먹을 해석이 나오네요. 5%에서는 유의하고 1%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뭐 1%, 5%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세상에 기준이 두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까? 통계학은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품질관리 시험에서는 이런 거는 빼야 돼요. 기준을 5%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5%인 거고 1%로 하기로 했다면 1%로 해야지. 기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하고는 아예 틀리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때 두 회사 제품의 평균 차이가 없다. 1%, 5%. 이건 틀렸어요. 1%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5%에서는 두 회사의 평균 차이가 없으나 틀렸죠.
1%에서는 두 개사 제품의 평균 차이가 없으나 5%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집단 A, B 각각의 모품 편차가 미지인 경우, 그러니까 시그마 미지의 T분포,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조건 실로는 1-알파로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모평균의 차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기대값은 당연히 이 x바 a 마이너스 x바 b니까 뮤a 마이너스 뮤b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틀린 것은 그랬네요. 어쨌든 이 자체를 검증할 때 시그마가 미지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그마의 문제죠. 즉 이것이 H0 시그마 A 제곱과 시그마 B 제곱이 같다. 즉 등분산인지 아니면 시그마 A 제곱과 시그마 B 제곱은 다르다. 즉 이분산인지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비 검정을 먼저 해야만 사실은 이 차이 검정을 할 수가 있죠. 시그마 미지의 차이 검정은 무조건 차이 검정일 경우 무슨 차이 검정? 평균치죠. 평균치의 차이 검정일 경우에 등분산의 검정이 선행돼야 된다. 학습에서 확실히 익혀두셨죠? 그러니까 평균차이 검정을 하기 전에 등분산의 검정이 필요하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죠. 등분산이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평균 분산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V바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V바는 어떻게 되느냐? 제곱합 두 개를 더해서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건데 밑에 자유도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곱합이라는 놈은 따지고 보면 자유도 A, VA 플러스 자유도 B, VB 나누기 자유도 A 플러스 자유도 V가 되죠.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T0는 x바 A 마이너스 x바 B의 기대값을 빼고 여기에 루트 V x바 A 마이너스 x바 B인데 이것이 독립이니까 A와 B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나오고 다시 이것이 등분산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V x바 플러스 vx바가 되죠. 그러니까 v바 na 플러스 v바 nb가 된다. 이런 형태로 조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니까 이걸 v바로 묶으면 na분의 1 플러스 nb분의 1이 되죠. 뭐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공식은 v바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분산인 경우에 저거는 v바에다가 na분의 1 플러스 nb분의 1이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싹 날라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싹 빼고 문제가 나온 건데 실제로 이 검정 통계량이라서 그런 게 빠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통계량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건 현재 틀렸죠. 그 다음에 등분산 조건에서 평균 차에 대한 기각치는 당연히 t 1-알파 2가 되거나 t 1-알파가 되거나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에 요게 되죠. 차이가 있다면 양측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자유도는 얘가 자유도가 되죠. 합이 되니까 자유도가 두 개가 합쳐진 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유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UA가 NA-1이고 UB가 NB-1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거는 어쨌든 맞았네요. 그 다음에 등분산에 관계없이 평균치 차의 검정에 대한 귀무가설은 뭐 등분산에 관계 있으나 마나 평균 차니까 당연히 UA-뮤B는 0이다 또는 뮤A는 뮤B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유달리 이렇게 검정 통계량의 T검정은 굉장히 V바를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시그마1이 2고 시그마2가 3인 모집단에서 각각 N1이 5고 N2가 6을 추출해서 어떤 특성치를 측정한 결과 시그마 X1은 22.0, 시그마 X2는 25.1을 얻었다. 두 모평균 차의 검정이란 얘기는 X바1 마이너스 X바2를 추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바1 마이너스 X바2니까 22.0이 5개, 25.1은 6개로 구한 거죠. 예, 그러면 0.21667이 나오는데 얘를 검증하라는 얘기죠. 얘를 검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H1이 얘의 모수가 뭐예요? 뮤1 마이너스 뮤2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평균 차를 검증하는 거니까 통계량이 X바1 마이너스 X바2잖아. 그럼 뮤1 마이너스 뮤2인데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죠. 뭐 다르다가 되겠죠. 뭐 아무 말이 없으면. 어차피 이건 풀이는 관계없지만 H에서는 U1 마이너스 뮤2는 0이다. 이렇게 가설을 보통 세우게 되고 알파는 없지만 뭐 5%라고 일단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0.2167을 무시하는 건데 얘가 0이잖아요. 0을 빼게 되죠. 그럼 여기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독립이니까 그냥 이렇게 플러스가 돼요. 독립이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N1분의 시그마1의 제곱, N2분의 시그마2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불편분산의 평균값을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 정규분포를 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4 나누기 5, 3, 3은 9 나누기 6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인가요 이게? 2.3이네요. 그럼 이게 루트 2.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0.14288이 나오거든요. 대충 얘란 얘기죠. 이건 뭐 기강력이 다르다고 났으니까 일정 불게 될 것이고 H로 채택이 되겠죠. (5번) 어떤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이전과 설치한 이후에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공기청정기 설치 전과 후의 평균치 차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를 구하시오. 예, 공기청정기 설치 전과 후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래 되면 개선 전후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뮤와 뮤제로의 관계로 봐야지 설치 전과 후를 뮤A 마이너스 뮤B로 보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좀 잘못됐다는 게 제대로 내려고 했으면은 사무실 A는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B는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그 조건을 직접 비교하는 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한 사무실에 처음에는 없었다 이거죠. 과거에는 없었다. 현재는 설치했다.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현재와 과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동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 검증이 될 수 없고 개선 전후 비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도 시비를 안 거는 게 여기 보니까 평균치 차를 검증했다고 문제 줬기 때문에 맞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예 틀리는 것 자체를 정당화시켜놓은 그런 케이스죠. 예, 어쨌든 뭐 풀 수는 있는데 설계 자체가 틀리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더라도 이 조건으로 생각하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뜯어 고쳐서. 예,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설치 전 설치 후가 아니라 사무실 A와 사무실 B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 A와 B의 평균치 차이는 X바1 마이너스 X바2니까 9.85에서 8.08을 빼면 1.77이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그마 1제곱은 시그마 2제곱이다.
그러면 당연히 V바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V바가 아니라 S제곱 폴드라고 쓰는데요. 틀리지 않으려면 그냥 편하게 알아두세요. 바를 그으면 다 평균이라는 뜻이니까 V의 평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도 1 V1, 자유도 2 V2가 되고 자유도 1 플러스 자유도 2가 됐다. 즉 합 나누기 개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81.73인데 N1이 9개네요. 9 곱하기 81.73이고 그 다음에 V2는 7개죠. 7 곱하기 78.649 여기는 9 더하기 7이 됩니다. 그러면 V바의 값은 80.3781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설치 전과 설치 후에 평균 차를 검정해 검정 통계량이다. 그럼 H1은 U1-U2는 0이 아니다. H제로 U1-U2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알파는 5%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시그마 미지니까 당연히 T0가 되고 X반 마이너스 X2 통계량이 1.77이죠. 통계량은 1.77이고 모수는 0이네요. 예, 모수는 0인데 이게 지금 차니까 쉽게도 통계량이 됐으면 Vx바1 마이너스 X바2는 Vx바1 플러스 Vx바2가 되고 이거는 각각 V바 나누기 N1 플러스 N2분의 V바가 되죠. 그러니까 이 V바를 묶으면은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면 되는 거죠. V바가 80.37813이고 N1은 10개, N2는 8개가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416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전기 마이크로미터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AB 2개의 전기 마이크로미터로 크랭크 샤프트 5개에 대해서 각각 외경을 이렇게 잘라져 있죠. 이렇게 선이 잘라져 있고 개수가 이 같잖아요. 이건 무조건 쌍체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쌍체 비교를 보는 방식이 데이터는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없어도 저렇게 선을 거놓으면 쌍체 비교라고 일단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각각 측정해서 5개에 대해서 따로따로 5개가 아니라 얘를 각각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인데 그 말에 대한 구분을 저렇게 선을 그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럼 여기다 그냥 무조건 D라고 쓰면 돼요. D는 A-B거든요. 그 차이니까 2, 1,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얘가 데이터죠. 그럼 테이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T는 몇 개? 5개. 표준 편차는 D바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는. 1.6이고요. SD는 0.5477입니다. 계산기 사용법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익혀두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검정 통계량은 얼마냐? 이것도 뭐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D는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D라고 쓰기가 뭐하니까 델타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델타를 쓰는데 원래는 델타가 소문자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수를 뜻하기 때문에 대문자 델타를 쓴다고 했죠. 알파는 5%가 되고 무조건 T 검정이에요. 이게 정규 검정 없다 그랬죠. 이 정규 검정 없어요. 이런 경우 실전에서는. D바가 1.6이죠. ED는 0이잖아요. 표준 편차는 0.5477인데 D바란 말이에요. 이것도 통계량이. 그러니까 루트 n이 들어가야죠. 6.532가 됩니다. 답이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A, B 두 사람의 작업자가 동일한 기계 부품의 길이를 측정했다. 이건 이제 측정 오차를 얘기하는데요. 이 측정 오차는 대개가 쌍체 비교의 문제입니다. 근데 쌍체 비교의 특징은 이미 얘기했죠. 예, 이렇게 구분이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조건 쌍체 비교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상관회귀 아니면 쌍체비교 둘 중에 하나가 이런 타입인데 뭐 크다고 이러면 검추형이 되죠. 예, 검추형이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A 빼기 B 밑에다 써놓는 거예요. 빈칸에다가. 이게 5잖아요. 이건 7이네요. 이건 13이고요. 이건 5가 되죠. 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12인데 뭐 이쯤 되면요. 이거 문제 안 풀어도 다 알아요. 거의 지금 A-B가 대부분 양수로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요. 뭐 하나 정도 빼고 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나오면 이건 A가 B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A 작업자 측량이 B 작업자의 측정값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안 풀어봐도 찍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2개, 4개 또는 3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무조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1대5 또는 6대0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부호검정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옛날엔 부호검정에 의해서 그냥 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무조건 위차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쌍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표본 6개에 대해서 A, B가 1대1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표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같은 값을 냈으니까 얘는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샘플링은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을 같은 걸 했으니까 같아야 되는 다르다는 얘기는 측정 오차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값의 차이가 바로 두 사람의 측정 오차가 됩니다. 예, 이런 형태의 쌍을 이루고 있는 문제를 대응이 있는 관계 내지는 쌍체 비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D가 데이터 6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D 반은 6.833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표준 편차는 5.1542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작업자가 측정한 것이 B 작업자의 측정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랬으니까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근데 쌍체 비교는 차이, 디퍼런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D가 되고요. D가 0보다 크다인데 D는 힐압으로 치면 델타가 되죠. 예, 델타는 근데 소문자는 이 델타가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대문자 델타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H1은 델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H0는 델타는 0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죠. 현재 알파는 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러면 이거는 T분포니까 T0는 통계량이 D바가 되죠. 예, D바 마이너스 2D바 나누기 루트 VD바가 되죠. 그러니까 SD가 이거니까 이건 루트 VD바는 루트 N으로 나누면 되고요. D바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D바는 지금 기대값이 0입니다.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6.8333에 빼기 0이 되고 루트 VD는 얘가 들어오니까 5.15429를 루트 N 데이터 6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6448이 됩니다. 이때의 기각력은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T0.95에 자유도가 이때는 데이터가 이게 데이터지 이거 데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N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는 당연히 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틀리게 하려면 6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없네요. 그냥 2.015 하나밖에 안 줬죠. 예, 그럼 2.015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5 기각력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H로를 기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기각이라는 게 왔는데 그냥 이 상태로도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예, 결국은 답은 A가 B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H로 기각. 답은 2번이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9번 어떤 화학 제품 5개에 함유되어 있는 X 성분의 양을 측정할 때 A의 측정 결과가 더 작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측 신뢰 한계를 유수준 5%로 하면 얼마냐. 네, 이것도 이렇게 데이터가 페어가 되어 있죠. 페어가 되어 있고 이게 1, 2 대신에 X1, X2로 써놨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쌍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D를 바로 구하는데 마이너스 0.37 이거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6 얘는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4 전부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A의 측정 결과가 더 작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가설을 어떻게 세웠다는 얘기냐면 H1, D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델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로는 델타가 0보다 작지 않다. 그러면 알파가 5%겠죠? 5%. 그러면 기강력이 어떻게 되냐? 작다니까 이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2.132가 기강력이 되죠. 그러면 기강력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내 한계는 상한이 나오죠. 그죠? 예, 이 기호 부의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없더라도 있는지에 대한 실내 한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상측 실내 한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이용하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D니까 D바 플러스 2.132 곱하기 시그마 D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려면 이 데이터를 놓고 먼저 이것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테이블 데이터. 왕짜증이죠. 플러스 0.18257 나누기 루트 데이터가 5개죠? 예, 이건데요. 마이너스 0.01193이 됩니다. 0.012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문제인데, 거의 이건 2차 시험 수성 문제죠. 자, 이번에는 10번입니다. 시그마1이 0.3, 시그마2가 0.4인 두 정규 모집당의 평균치 차. 평균 차니까 U1 마이너스 U2가 되죠. 이것이 H1은 통계량이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X바 마이너스 X바 2인데 H1이 U1 마이너스 U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한쪽 검정이라는 얘기죠. U1 마이너스 U2는 0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자, 크다고 그랬으니까 기강력은 이쪽이 될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기지가 되네요. 시그마가 기지니까 이거는 G검정이 됩니다. G검정이 되니까 당연히 크다 그랬으니까 이 값은 몇 프로냐 하면은 알파 프로죠. 안 좋네요. G 1만해서 알파로 써야겠네요.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면 실내 한계는 어떻게 되느냐? 기억나시죠? 통계량 마이너스 실내계수 역실내계수라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오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곱하기 루트 V 통계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통계량이 X바 마이너스 X바 2예요. 통계량이 X바 마이너스 X바 2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분산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Vx바1 마이너스 X바 2인데 이건 독립이니까 당연히 X바1 플러스 X바 2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균치니까 N1의 시그마 1 제곱 얘는 N2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기지의 경우에는 등분산 이런 거 필요 없죠. 참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 자체가 틀린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하나 따지냐면 이거 하나 따지는 거거든요. 정규분포인 건 맞는데 기강력이 크다였으니까 플러스가 되면 실내 한계에서 뭐가 나와요? 최소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붙은 게 뭔가요?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보는 거 차이였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크다니까 R이 플러스구나. 그러면 실내 계수는 한이 난다. 최소 이거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이죠. 12번 두 모평균의 차이 검정에서 표준 편차를 모르네요. 시그마 위지가 됩니다. T분포죠. 두 로트의 표준 편차가 다르다고 생각된다는 것은 이분산이라는 뜻입니다. 검정통계량 어떻게 되느냐? 검정통계량은 차의 검정이니까 X1 X2를
무시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vx바1 마이너스 x바2인데 이거는 독립이니까 각각이 분명히 x바1 더하기 vx바2가 되죠. 뭐 이 상태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공통분산이냐. 공통분산은 v바 n1 플러스 n2분의 v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분산이 다르다면 n1분의 v1 플러스 n2분의 v2 즉 이분산이면 각각 쓰면 되는 거고 등분산이면 이렇게 평균분산을 쓰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뭐 이거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 V라고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처음에 거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게 뭡니까? 이건 V1이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V2네요. 그럼 뭐가 되죠? N1분의 V1, N2분의 V2 이분산이죠. 이것이 이분산의 경우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거는 족보에도 없는 거죠, 뭐. 이거라도 지금 뒤집어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죠?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얘가 V가 되고, 이게 만약에 N1-1분의 S다. 그러면 얘가 V1이 되니까 V1 나는 게 N1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뭐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 상태에서 볼 때는 완전히 코미디죠. 여기가 또 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얘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평균분산입니다. 평균분산을 이렇게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길게 줘서 헷갈리게 합니다. 그럼 얘가 V바니까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요? 이것은 N1분의 V바, N2분의 V바가 되죠. 바로 이 경우가 됩니다. 즉, 이것은 등분산의 경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뭔가요? 이건 뭐 정규분포일 때죠. n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분의 시그마 2제곱. 그러니까 여기서는 t분포니까 이건 아예 아니죠. 그러면 일단은 얘기가 나왔죠. 1번은 이분산, 3번은 등분산입니다. 이거 둘 다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복글라 시험에 나오니까 나오게 되면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눈여겨보시다가 바로 섞어서 복잡한 것은 등분산, 각각 복잡한 것은 이분산. 확실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3번 A에서 B에서의 제품의 루트로부터 각각 12개 및 10개의 제품을 추출하여 순도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번엔 두 회사의 모평균 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네요. 데이터의 차이니까 UA-UB를 추정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이것도 문제가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내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0.75가 됩니다. 0.75가 되니까 얘는 아니네요. 왜 아니냐고요? 자, 이걸로 좌우 대칭 돼야 될 거 아니에요. 0.75면 이건 이쪽에 치우쳤잖아. 이것도 0.75면 거의 여기 아니에요? 0.75면 거의 이쪽이네. 답이 이거밖에 될 게 없네요. 그렇죠? 실내 구간이니까 1.96이죠. 정규분포니까 두 개는 독립이니까 앞에서 설명한 거죠. 얘가 12개, 얘가 10개. 그러면 0.21019가 됩니다. 이게 더하면 0.967, 97까지 가죠. 빼면 0.54. 이게 답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실내 구간의 원리만 알면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답이 이거밖에 없네. 그리고 그냥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다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건 정규분포니까 좀 낫죠 뭐. 14번 Y제조회사의 라인 1, 2에서 하따야 이 문제를 보니까 이거 진짜 징한 문제네요. 두 개를 데이터를 돌려서 각각 통계량부터 먼저 구하고 해야 되네요. 원래 이 정도 되면 이거 거의 2차 시험성 문제죠.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내면 사실 안 됩니다. 자, 이걸 대면 먼저 통계량부터 구하고 가야겠습니다. N1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즉 라인 1과 라인 2에 대해서 계산기를 돌려서 먼저 이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1.67, 1.96,
n은 각각 10개씩으로 동일하죠. 그리고 분산은 0.32677 그리고 0.27568이 됩니다. 예, 먼저 이것을 풀어야 되니까 계산기 돌리는 수고를 좀 하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용 봅시다. Y제조회사의 라인 1, 2에 생산되는 품질 특성에 대해서 평균값의 차이를 추정하고자 X바1 마이너스 X바2를 빼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시그마가 미지죠. 예, 그러면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 먼저 알아야겠네요. 근데 등분산이 성립되고 사족이죠. 정기분포를 따르며 관리 상태라고 가져간다. 이거 무조건 사족으로 오는 거고 등분산이 성립되니까 시그마 1 제곱은 시그마 2 제곱이다. 즉 V바를 또 구해야 되네요. V바를 구하는데 이번엔 이것이 10% 같죠? 예, 이럴 때는 사실은 9 플러스 9 해가지고 9 곱하기 0.32677의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0.27568의 제곱인데 사실은 이게 약분이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0.3023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검정이 아니고요. 모평균의 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신뢰 구간이니까 뭐 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통계량의 차이가 이거죠. 그러면 x와 1 마이너스 x바 2이고 이번에는 신뢰 구간인데 시그마가 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뢰 구간이니까 뭐 어퍼치나 마이너스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자유도는 예,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빼기 2 하나, 뭐 9 더하기 9로 하나 똑같은 말이 되죠. 18이 나오겠죠. 18이 나오고 이건 0.975가 되겠죠. 95%니까 당연히 0.975가 되겠네요. 그리고 곱하기 루트 평균이 이거예요. 0.30231의 제곱 나누기 10 또 하나가 똑같이 n이 동일함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x바1 마이너스 x바2는 1.67에서 1.96을 빼니까 마이너스 0.29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을 계산하면 0.28405가 됩니다. 그럼 뭐 음수에서 음수로 가네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아니고요. 얘도 아니죠. 답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나오나요? 이것이 답인 것 같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두 모집단에서 각각 N1이 5, N2가 6으로 추출하며 어떤 특성치를 측정했더니 데이터가 같았다. 모분산의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은 얼마냐? 일단 뭐 제곱합을 구하든 분산을 구하든 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데이터 두 개가 일반 통계량을 줬으니까 일단 1의 제곱합은 99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 데이터가 5입니다. 그러니까 97.2가 되나요? 그리고 SST2는 제곱합이 41이고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표본수가 6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39.5가 되죠. 자, 근데 지금 현재 구하라는 문자는 모분산비의 검정을 위한 통계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럼 H1은 분산비라는 게 이거죠.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은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H0는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알파는 5%가 되고요. 세 번째 F0는 V2분의 V1인데 제곱합까지는 구해놨죠. 네, 그러니까 97.2인데 이 데이터가 몇 개냐 하면 5개니까 자유도는 4가 되죠. 97.2를 4로 나누면 되고 39.5를 데이터 6개니까 자유도가 5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3.0759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란으로 보면 3.08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원료 A와 원료 B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순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료 A로부터 만들어지는 제품의 분산은 시그마 A 제곱이라고 하고, 원료 B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의 분산은 시그마 B 제곱이라고 할 때, 유수준 5%로 얘가 옳은가를 검증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 사실은 이것도 제가 그랬죠. 이게 쌍문 표현이라고. 옛날 일본식으로 다 배운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분산비잖아요. 분산비는 1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분산비는 1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통계량을 의미해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막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5%죠. 알파는 5%.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 풀려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줬어요. 이거 V도 아니고 완전 생 데이터를 줬네요. 생 데이터를 줬으니까 저거 세 개의 분산값을 다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예, 이 F절은 분산비니까 얘의 분산비란 뜻이거든요. 밑에 이제 모수가 있는 건데 1이니까 1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계산해야 되는데 얘를 계산해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뭐 할 수 없죠, 뭐. 계산기 때리는 수밖에. 예, 이거 위에는 0.07이 되고요. 0.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0.28 딱 떨어지거든요, 이거. 예, 답은 1번이 되는데, 근데 어차피 계산기는 이거는 데이터를 그냥 페어로 넣으세요. 페어로 넣고 그냥 XY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Y값 구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정리하면 되니까 XY를 동시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동시에 넣었거든요. 예, 동시에 넣었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넣냐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보면 XY를 동시에 넣었죠. 예, 동시에 넣어가지고 그냥 X는 X대로 Y는 Y대로 그냥 구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다르면 안 돼요. 상관이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개수가 같을 때는 그대로 X는 X대로 계산해주고 Y는 Y대로 계산해줘요. 예, 그러니까 뭐 같을 땐 같이 넣어도 됩니다. 다를 때는 시컨 넣었더니 에러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17번 두 개의 모집단이 있는데 평균치 차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이렇게 주는데 이게 다 옛날 사람들이 낸 문제예요. 원래는 뮤1 마이너스 뮤2라고 해야 됩니다. 저거 완전히 일본 애들한테 그때 배운 초창기에 검증할 때 하던 습관이죠. 이게 통계량을 쓰게 돼 있어요. 통계량의 모수를. 통계량의 x바운 마이너스 x가 2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좀 원칙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악착같이 우리나라는 얘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세상입니다. N1은 10개고 N2가 9개의 샘플을 구해서 표본 평균과 분산으로 각각 뭐 이런 걸 구했다 이런 얘기죠. 유의 수준이 5%로 하고 등분산의 여부를 검토한다. 등분산의 검정을 얘기하네요. 등분산의 얘기를 검증할 때는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은 이거는 무조건 크다 작다가 없어요. 등분산은 무조건 다르다입니다. 등분산을 크다 작다로 내면 그거는 다 웃어요. 예, 이거는 등분산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분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를 5%로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웃기는 게 등분산의 검증은 원래 5%로 합니다. 1%로 안 해요. 이거는 평균을 검증하기 전에 보는 일반적인 행위인데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원칙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면 정보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원래 5%입니다. 틀린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죠. 뭐 해봐야 알겠네요. 뭐. 어차피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F예요. F는 VB분의 VA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게 분산비라는 거 알잖아요. 가설 자체가 분산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걸 8.7분의 1.8인데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뒤집어서 계산을 시켜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검정은 빨리 할 수 있는데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빨리 계산하는 건 맞긴 맞는데 뭐 그때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쪽으로 가서 어느 쪽이 크다 작다 할 때 뒤집어갖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한 단계 조금 힘들다고 그냥 정상적으로 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점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문제집 풀어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0.2069가 나오네요. 검정 통계량은 틀렸네요. 하나 틀리긴 나왔네요. 네, 기강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강력은, 이거는 뭐, 양쪽으로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는 F0.025에 자유도가 있나요? 있어야죠. 10개, 9개. 그러니까 9개, 8개고, 여기는요. F0.975에 9개, 8개죠. 근데 뭐 이쪽은 볼 거 없죠? 벌써 1보다 작으니까요. 평균이 1인데 1 밑에 있으니까 이것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1-F0.975에 요것이 뒤집혀야 됩니다. 89가 되죠. 그러니까 0.975에 89가 있는데 여기 이거 좋네요. 이 시험 문제 끝내주네. 이런 수표는 없지만 계산값을 줬네요. 그냥 0.243보다. 자, 이 값이 F0죠. 예, F0에 들어가 있는 값이니까 얘가 얼마 같나요? 2069면 이게 2439래요. 기각력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H0는 기각하고 등분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무가설은 같다고 대입가설은 다르다라. 하여튼 전부 다 저런 식으로만 주야장창 표기들을 해오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만 하고 있네요. 18번 A 기계와 B 기계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계로 15개씩 제품을 가공했더니 N이 같네요. 같으니까 자유도도 같겠죠. VA는 0.052, VB는 0.178. 이 되었다. 유의 수준이 5%에서 A 기계의 정도가 B 기계의 정도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게 A 기계의 정도가 B 기계의 정도보다 좋다는 얘기는 이게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큰 걸 자꾸 위에다 놓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객관식이니까 답은 맞겠지만은 주관식 그렇게 풀면 그건 긋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틀리게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실내 구간을 풀 때 확실히 틀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틀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식으로 그냥 정당적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계산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빨리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가설을 이렇게 세웠는데, 두 번째는, 알파는 5%죠? 유수준 5%니까. 세 번째는, F가 이렇게 줘야죠. 네. VB가 0.178이고, 여기가 0.05예요.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0.29213이 되는데, 기각력이 양측이 아니라 작다 아니에요. 작다니까 항상 이쪽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되니까 F0.05 자유도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14, 14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예, F0.95에 14, 14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2.48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0.4032가 돼서 H로 기각이 되죠. 그러니까 좋다고 할 수 있다는데, 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문제를 풀 때는 빨리 풀려면 이걸 뒤집어서 해도 되겠는데요. 그냥 0.178을 0.052로 나누면, 꼭 역수를 취하게 되면 3.423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풀고 그냥 바로 1번 답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건 객관식 풀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주관식 풀 때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한 8점 날라갈걸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맞는 방식이 아니에요. 19번 A, B 두 개의 천칭으로 같은 물건을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로부터 제곱합을 구했더니 제곱합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네요. SSA는 0.04이고 SSB는 0.24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NA가 5회고요. 자유도는 4가 되죠. NB가 7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유도 B는 당연히 6이 되겠네요. 유의수준 5%로 정밀도의 차이가 있는가? 정밀도의 차이가 있느냐 그랬으니까 정밀도가 바로 뭐예요? 3%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죠. 예, 3%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뭐 두 집단의 3% 차이는 분산비 비교밖에 없죠. 그래서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은 차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1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HL은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은 1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야겠죠. 알파는 5%가 되고요. 분산비 검정이니까 이건 뭐 F 검정이죠. 그러면 당연히 VB분의 VA가 되는데, 뭐 이게 VB분의 VA라고 그랬으니까요. SSB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뭘로 나누면 돼요? 자유도로 나누면 되죠. 0.24를 6으로 나누고, 그러면 0.004네요. 그 다음에 0.04를 4로 나눈다. 그럼 0.001이죠? 나왔네요. 1 나누기 4니까 0.25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강력 R은 양쪽 검정이지만 F0가 지금 1보다 훨씬 작은 값에 있으므로 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F0.025의 자유도가 4, 6이 되죠. 하지만 이것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975밖에 역수로 보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F0.975에 64가 되고, F0.975에 64는 9.20이니까 1 나누기 9.20을 하면 0.10870이 됩니다. 그러니까 0.10870이 나왔으니까 현재 이 값은 0.25니까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A와 B의 정밀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